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2023 수시 경쟁률 분석편으로 네.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면, 우선 2023년 이제 경쟁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2137명 모집을 했고요. 네. 이제 6963명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8.53대 1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그 전년도인 2022년을 보시면 2167명. 그래서 52,53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24.31 정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집 인원은 24명이 줄어들었고, 네. 지원 인원은 무려 8,425명이었어요. 야, 그냥 이런 거 보면 성균관대가 진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7만원짜리 한 장이면 한 5만 6천 왜 잠깐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면 그만큼 성적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매우 중요하다. 네. 거진 6억을 벌었다. 전년에 비해서 6억을 더 벌었고요. 연대는 돈 못 벌었다고 뭐라 그러고. 성대는 잘 벌어서 부러워하고. 연대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장학금 많이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이게 간다라는 거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경쟁률 증감 포인트도 무려 4.22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끈 게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바로 논술입니다. 논술. 네. 논술만 볼까요? 360명 모집인데 36,690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101.9예요. 제가 알기로는 논술 전용료가 좀 더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전년도도 장난 아니야. 보세요. 357명 모집인데 27,700명이 지원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 자체가 70.59였는데 8,990명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러면 8,425명이 들었잖아요. 네. 이걸 전부 논술이 다 올려준 거예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단 계열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이제 1938명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경쟁률은 평균이 18.11 정도. 그리고 이제 학과 모집 있죠. 이 학과 모집이 7,898명이 올해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년도가 9,414명이 지원했어요. 엄청나게 지원했던 원래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으로. 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1,516명 줄었죠. 줄었네. 그래서 이제 12.54대 1 정도인데, 이제 증감 비율은 늘었어요. 왜냐면 그 전년도 모집 인원 757명이었는데, 2023년에 630명으로 줄었잖아요. 여기에 2024년에는 더 줄죠, 지금. 대략적으로 429명으로 더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줄어드는 것들을 아마 학생들이 이제 입시휴가 보면서, 전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씩 줄었네? 그리고 지원할 때 조금 더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합격할 수 있는 비중도가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학과 모집에서는 좀 일어난 게 아닌가. 왜냐면 계열 모집은 330명인데 417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어? 그럼 내가 한 자리 더 지원했을 때 나까지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숫자를 봤을 때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등각을 했다. 네. 학교장 추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3년에 370명인데, 2022년에 361명이에요. 한 9명? 큰 네.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4,864명에서 3,783명으로 무려 1,081명이 줄었어요. 오,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좀 보면, 우선 학교장 추천. 네. 일단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이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았던 학과는 이제 전공의 국어국문학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감폭은 건축학과가 증감폭이 제일 높아요. 증감폭이 거꾸로 하락한 학과가 소프트웨어학과. 네, 소프트웨어학과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 했을 때 가장 높은, 인지도 제일 높은 게 인문계열에서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2022, 요게 2023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6.0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21.6으로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다만 여기에는 요게 있죠. 전년도는 모집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이번에 모집 인원이 5명이에요. 네. 그래서 확 줄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소프트웨어 학과 정도가 아닐까. 왜? 네. 전년도도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이었어요. 근데 222명이었는데 161명. 그러니까 16.1로 이게 실제로 가장 높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한 1,800명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다라고 해서 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과들은 없어요. 공부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그냥 쭉 학과들만 보시면은 자연계열도 적절하게 이제 있지만 인문계열 학과 중에 상위권 학과에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영학과, 네. 이런 학과들, 뭐 영상학과. 이런 학과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다. 이게 계열은 좀 얘기하기 애매하니까 모집 단위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그럼 반대로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게 전공의 국어국문학과. 전년도에 3명 모집했는데 올해는 이제 11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조금 어렵지만 단순 경쟁률이니까. 그래서 22명 지원했는데 59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확실히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걸 보고 지원한 인원이 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있을 네. 거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요거를 빼고 정확하게 이제 등가 교환을 했을 때 가장 낮은 경쟁률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범계열 학과들이에요. 교육가 5명 동일하죠. 그렇죠. 그런데 57명인데 33명이에요. 그래서 6.66으로 24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딱 정확한 등가 교환으로 얘기하면 이 교육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쟁률에서는 아무튼 전공 국어 국문학과가 제일 낮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가 좀 낮은 학과들을 보면 전부 요 전공 계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안에 내가 학과를 설정하는 학과 계열들인데, 거의 흔히 얘기하는 문사철 아니면 순수 자연 계열, 그러네. 물리, 심리, 철학, 사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대가 조금 인지도가 없나 봐요. 뭐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경쟁률 증가는 다 떨어졌어요. 3명 모집보다 훨씬 인원이 늘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대가 확실하게 이 인문계열은 경영이나 어떤 정치 외교학 같은 이쪽 계통, 사회학 계통, 아니면은 정말 공학이나 소프트웨어에 좀 특화됐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몰린다? 근데 취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역시 이렇게 네.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학과 설정을 했을 때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경쟁률 증가하면서 가장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게 건축학과 5년제입니다. 2022년에는 5명 모집에 51명, 그래서 한 10대 1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적은 경쟁률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올해 10명 모집인데 2배가 넘어갔어요. 170명. 그래서 17대 1, 무려 거의 6.8, 거의 7포인트 정도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경쟁률 증가한 상위 라인들 한번 보세요. 상위 라인들을 보시면 대다수가 인문계열이에요. 건축학과. 그러네요. 네.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네. 그러니까 8등이 증감이 1.1이야. 그러니까 진짜 경쟁률이 올라간 학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몇몇 학과 계열은 줄었지만 나머지 원래 모집 인원들이 늘어난 학과들이 많아요. 인원이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에 따라서 그만큼 좀 지원한 인원들도 그렇죠.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률 증감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부분들이 성인간을 있다 보니까 이걸로 무조건 뭐 문과가 늘었다, 뭐 이과가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 좀 애매하고,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증감률로 봤을 때 문과 쪽 인문계열 과목들의 이 학과들이 작년에 비하면 아무튼 경쟁률이 올라갔다. 즉 모 지원 인원이 더 늘어났다라는 건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3학 6이어도 쓸모는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이거만 맞히면 간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확실히 경쟁률을 다시 한번 보니까 저도 얘기할 때 속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냥 쓰는 것 같아. 잘해. 그냥 써봐. 네. 사람 무기든 뭐든 간에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연대 고대 라인에서만 봤을 때도 이거하고 좀 반대의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인문계열 애들한테는 진짜 성대가 끝판왕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윗단계는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지네들도 아는 그렇게 볼 거지. 수 있지. 연고대를 쓰자니 이과 애들이 침범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대 쓰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교과 추천에서도 얘네들 입장에서 아무튼 교과를 80% 이상을 반영을 해주니까 차라리 여기가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에서 작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증감률이 제일 많이 떨어진 학과들 보면 인문계열에서 전공 한문학 네. 작년에 17.33이었는데 모집 인원도 지금 6배가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증가가 안 했죠. 오히려 증감률은 7.8이고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되지만 자연계열도 있지만 확실히 인문계열도 좀 골고루 증감률이 떨어지는 네. 학과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는 학과들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도 222명 중에 161명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교과 추천 전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2회차잖아요. 2년 차가 그렇죠. 되니까 조금 지원할 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마 내년에는 진짜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우리가 눈여기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종합전형 할까. 원래 이 성대, 서강, 한양대는 이 교과 전형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원래 종합전형이 이제 막 터지는 동네거든요. 이 동네부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종합전형이 거의 춘추 전국지대 같은 데라. 왜냐면 일반고도 써, 그렇죠. 지역 명문고도 네. 써, 뭐 비평균화 다 써, 특목 써, 자사고 써, 외고 써, 뭐 영재, 국제고, 그 마지막 라인에 있는 다 써. 우리 인천에도 다 써. 여기가 진정한 충주 전국의 시대의 그 격전의 장이다.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계열 모집입니다. 경쟁률 가장 높은 학과로는 자연과학 계열이, 낮은 학과는 공학 계열이에요. 그리고 증감폭은 글로벌 융합 학부가 제일 상승했고, 인문과학 계열이 이제 증감폭이 제일 떨어졌어요. 계열이다 보니까 학과로 얘기했을 때 5개의 이제 모집단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데, 자, 경쟁률 기준에서 가장 높았던 게 자연과학 계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도 꽤 높았어요. 가장 높았잖아요. 전년도도 가장 높았어요. 근데 올해도 가장 높죠. 한 0.01포인트, 0.02포인트 정도. 근데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지원 인원 숫자는 거진 6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죠. 뭐, 그 다음이 이제 사회과학계열. 19.73인데 20.74. 그러니까 우리가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원을 늘린 대표적인 게 뭐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계열이 주로 인원들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인문과학도 한 400명. 근데 글로벌 융합이나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원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하지만, 진짜 그래도 계열 학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유있게 대량으로 지원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열 모집에서 이제 제일 낮았던 학과가 어디냐?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이제 공학계열이 가장 낮았다. 14.12로. 전체적으로는 인원은 늘었는데 모집 인원이 올해 10명이 더 늘어서 실제로 증가한 비율에 있는 경쟁률 라인은 작년에 14.26에서 14.12로 포인트는 0.2상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뭐 이거 줄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쵸? 거의 네. 거긴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긴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제 증감률 갖고 얘기하면 가장 증감률이 일단 올라간 거는 글로벌 융합 학부. 그러니까 전년도 50명 모집에 767명, 15.34였거든요. 근데 인원을 10명 줄였어요. 근데 676명으로 한 90명 정도가 줄었는데 경쟁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6.9로 오히려 1.56포인트 상승했다. 그 다음 이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 다음 공학, 그리고 마지막 제일 경쟁률이 하락한 게 인문과학계예요. 경쟁률 기준으로 했을 때 21.25였는데 17.46으로. 네. 그러니까 40명이었는데 72명으로 인원이 32명 뻥튀기가 됐으니까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 증감해서 마이너스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게 변동폭이 더 클 거예요. 왜냐면 계열 모집도 인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또 하나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거기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생기면 과연 제가 제일 궁금한 거죠. 공학계열에 대한 입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궁금하고, 공학계열의 지원자 집단이 어떤 변동이 생길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계열 모집에 일반 인문계의 자연계열 친구들이 대거 지원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은 과학인재로 특목이나 얘네들이 빠져나가 준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럼 내 자리가 여기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집 인원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2022년도까지만 해도 저는 계열 모집에서 보면은 주로 이 통목 라인 애들이 많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 2023년까지도 저는 솔직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2024년은 큰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계열 모집 인원이 너무 많아져요. 모집 인원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인원이 많은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만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24년 계열 모집에서부터는 아예 일반고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승부를 보자. 여기 자소수도 없잖아요. 네, 죠. 그러니까 특화시켜갖고 설명을 어필할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내신이 좋고 세특이 좋은 학업 역량이 매우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능 체제도 심지어 없으니까 대거 계열 모집으로 지원을 하면서 여태까지 성균관대 지원하던 요 모집 단위의 어떤 학생들의 수준들이 확 하고 바뀌어버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특목 애들 입장에서는 학과 침공이 훨씬 용이할 수 있죠. 왜냐면 아예 학과로 조질 수 있으니까. 특히 외고 애들. 그렇죠. 걔네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문계열도 아예 특정 계열 학과들을 딱딱딱 정해서 들어가면 일반고가 솔직히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는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대로 가면 진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저는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열 모집 쪽으로 확실히 일반고 학생들이 좀 우수수 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년에 첫 해니까 이게 혼란의 시기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착이 될 수도 있겠다. 얘네가 계속 안 바꾸면 네, 내가 같은 경우는 계속 바꿀 것 같아서 뭔가 찜찜하게 계속 바꾸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 이제 학과 모집 어떻게 보면 가장 다양한 학과들을 내가 선택해서 이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높은 학과는 의예과예요. 학과 그렇죠. 모집으로. 네. 왜냐면 계열에는 의예과를 모집 안 하니까. 가장 낮은 학과는 이제 거주과. 네. 그리고 증강폭이 제일 높았던 게 한문교육. 예, 어떤 느낌일까? 예, 우리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죠. 그래요? 증강폭이 제일 하락한 학과가 오히려 약대예요. 약학계열이 가장 떨어졌다. 그럼 한번 볼까요? 학과 모집 기준했을 때 경쟁률이 제일 높은 게 25.5. 요게 2022, 이게 2023입니다. 그래서 요 경쟁률 증감 비율로 보면 어때요? 의예과가 25명이 20명이니까 한 5명 정도 인원이 줄긴 했지만 486명, 510명. 저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근데 19.44에서 25.5로 6.0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 그 다음이 약대예요. 약대가 21.5. 근데 그 전년도가 너무 인기가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792명이 지원을 했는데서 26.4였는데 똑같은 30명 기준에서 645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얼추 한 150명 정도가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경쟁률에 똑같은 인원으로 기준을 잡으면 약대가 가장 경쟁률이 높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문계열, 예체능, 자연, 인문인데 학과들을 보면 뭐 교육, 스포츠과학, 뭐 메디컬, 영상 요런 학과들, 글로벌 리더. 개인적으로는 유학, 동양학을 빼고는 나머지는 그 소위 인기 학과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렇죠. 그런 학과들이 좀 중심이 돼서 경쟁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7.56 경쟁률을 보여준 건축학과입니다. 전년도에는 8.48이었어요. 네. 전년도에도 꽤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올해는 2023년도에는 당당히 이제 꼴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하위권 라인의 그룹들을 보시면 주로 이런 뭐 러시아, 뭐 프랑스, 뭐 수학교육 요런 이제 순수 문학 계열 아니면 순수 이제 사범 계열 요런 전공이나 사범 계열 학과들이 좀 많아요. 요런 학과들이 좀 경쟁률이 많이 낮았다. 낮았던 인원들을 봤을 때 비해서도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모집 인원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전년도에도 보시면 뭐 6대1, 7대1 정도? 그러니까 모집 인원 기준 했을 때를 비교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원 인원이 매우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지원 인원들이 썼다. 그러니까 쓸 놈들이 썼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은 떨어져 보이는 그렇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 증감했을 때 가장 높았던 게 사범의 한문교육이에요. 근데 15명.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딱 확실히 보는데 2배가 진짜 돼요. 네. 근데 6.27이 12.87까지 보였어. 야, 왜 뭐지 저거? 목이 뭐야. 이거 보고 다 쓴 거지, 애들이 그냥. 그쵸. 언제부터 본인이 공자명자였고, 언제부터 내가 이왕 이 스승님의 그 계보를 잇겠다고 한문 공부 그렇게 열심히들 했겠어. 지금 학교도 한문 교육을 거의 지금 학교는 거의 한문을 안 하죠. 네. 중국어 배우는 애들 아니면 그렇죠. 거의 한문 제가 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한문 교육을 썼다. 심지어 전국을 193명이 대단한 학생들. 저는 용기 있는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서 진짜 본인이 쓰고 싶은 있지. 그럼 지리산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 애들, 애들은 있겠지. 청학동 마을 막 이런 애들 있겠지. 출신이 있겠지. 아니 없다는 생각이 왜냐면 서울 강남에도 한 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한문 선생님이 저는 되게 시간이 지나서 되게 희소성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왜냐면 좋든 나쁜 외국어 선생님은 어떻게든 밥 벌어먹고 산다니까.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저는 되게 현명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문이니까 뭐 비인기 그렇게 쓴 애들 반. 그리고 진짜 이게 전략적으로 쓴 애들 나 이거로 가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영어 수학 선생님 얼마나 빡세. 한문이 왠지 해보면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되면 이거 중국어로 연계되잖아. 의뢰하고도 연계되잖아. 다른 나라 외국어 배우기도 좋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문학과를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저는 문과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 다음 의예과가 증감 비율은 6.06포인트. 늘어났죠. 아까 얘기한 가장 탑.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범계열 학과들이 주로 이 경쟁률 증감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늘어난 데에는 인원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유학 동양학, 뭐 도고 동문학, 뭐 요런 계열들, 뭐 스포츠과학, 뭐 사범에 있는 수학교육, 요런 계열, 주로 교육학 아니면 이제 뭐 전공계열 학과들이 좀 증가폭이 많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 전년도에 봤던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입시 결과적인 부분들을 보고 분명히 약간은 우회해서 선택한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런 학과들, 주로 요런 학과들 있죠. 네. 요 학과는 뭐 그냥 외고 애들이 많이 쓰지 않겠나. 그렇죠. 유학 동양학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도고 동문은 좀 눈에 보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경쟁률 증감폭이 제일 많이 떨어진 학과들. 일단은 약대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일단은 전년도가 792명이었는데 645명. 대략적으로 150명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4.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은 반도체 시스템 공학. 이런 게 원래는 성균관대 좀 시그니처 같은 그렇죠. 학과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제 지뢰 진짜 겁먹고 지원 안 하는 애들도 거죠. 있고, 우회해서 다른 학과를 쓴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481명인데 401명. 그 다음 3.81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어문학, 뭐 영상, 소프트, 의상, 뭐 전자전기, 그리고 이제 뭐 건축. 이런 계통들이 주로 이제 경쟁률 증감폭이 전년에 비해서 하락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학과 모집까지의 이제 경쟁률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을 기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요 계열 모집 이 전체적인 인원 증가가 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과하고 학교장 추천하고가 인원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요 부분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 모집 단위에 맞는 경쟁률이나 경쟁률 증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면. 근데 이게 뭐 올해가 이렇게 된 거지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냥 우리 재미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올해 이랬다. 전년 이랬다.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경쟁률에 현혹되지 마라. 오히려 이 경쟁률을 이용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된다. 네. 경쟁률이 낮아졌어. 그럼 왜 낮아졌을까? 그럼 올해 높아질까? 낮아질까? 경쟁률이 높아? 그럼 왜 높을까? 그럼 과연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들이 있죠. 물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분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라도 좀 들으시면은 그렇죠. 뭐 충분히 본인들이 지원할 때 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생각에 조금 동조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도 경쟁률 다 좋은데 그냥 소신 지원해라. 그쵸. 네. 저도 기본적으로 소신 저항이 맞다. 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이 된다면 그래도 경쟁률을 좀 더 냉정하게 최소 2년치 이상 분석을 그렇죠. 해서 보자. 네. 그래야지 증감폭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럴 때 올라갔고 이럴 때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라도 있잖아요. 바로 전년도 것만 보지 말고. 네. 그 정도로만 한번 보시는 거고 재미의 끝판왕은 논술이죠. 논술이죠. 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 논술 전형이 진짜 어메이징한 경쟁률을 이제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재미로 보는 건데요. 가장 높은 학과는 의예과였어요. 올해는 네. 낮은 학과가 건설환경공학. 증감폭 상승이 가장 높은 학과가 약학과예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일 거지만 증감폭입니다. 실제 네. 경쟁률이 아닌. 그리고 증감폭이 가장 떨어진 게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의예과의 그 개념은 오히려 증감폭은 떨어진 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일단 의예과. 요게 2022년, 요게 2023년 현재 경쟁률이에요. 자, 똑같은 모집인은 5명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좀 제목을 볼 거지만, 지원 인원이 2022년에 5명 모집에 3,332명이 지원을 해서, 그 전설에, 666.4라고 하는 경쟁률이 바로 이 의예과에서 나왔어요. 이 전설의 의예과. 지금 봤을 때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 인원이 2,446명. 그래서 전년에 비해는 떨어졌어요. 네, 489.2의 경쟁률. 경쟁률 증가폭이 177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아무튼 더럽게 많이 지원해. 야, 5명인데 이만큼, 아니, 본인들이, 난 5명 안에 들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쓰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는 마음에 쓸까요? 다른 논술도 아니고 의예과 논술이니까. 그러니까. 탑 때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최상위 탑의 애들이 쓴다. 그냥. 증감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네. 논술로만 8,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8,000명 중에 지분의 4분의 1이 다 의예 애들이죠. 예. 그런데 심지어 얘네는 인원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약대예요. 야, 올해 427.4. 근데 전년도가 31.47이었어요. 15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했어요. 그거 보고 또 쓴 거네. 근데 심지어 이런 5명 줄었어. 그런데 2,287명이 지원했어. 이거 미친 거지, 이거. 이거 미친 건 거지. 이 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네. 457.4라고 하는 경쟁이 보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 그 증감률이 425.94. 난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이거야. 학생들의 심리. 만약에 이제 썼어. 내가 이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를 볼 수 알아. 경쟁률을. 근데 내가 쓴 작년 같은 경우 666대 1이야. 그 학생들의 심리는 뭐 어떻게 될까? 그 눈물 나는 거지. 이건 그 눈물 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들도 보시면 다 이제 세 자리 숫자 이상. 라인들을 보시면 전부 자연 계열이에요. 그렇죠. 세 자리 숫자 이상은 다 자연 계열이고. 그다음 인문계를 제일 높은 게 이제 89점. 사회과학계열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낮았던 학과들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주로 인문계열들이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환경공학과지만 주로 글로벌 계열들이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았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증감 비율 아까 얘기했죠. 약대가 가장 높았다. 요거만 보세요. 왜냐면 나머지 증감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다. 반대로 증감 비율이 제일 낮았다. 의예과다. 이것도 요거만 보세요. 왜? 나머지 증감 비율은 그냥 거기서 얘네 두 개 빼고는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빼고는 증감 비율 다 넘어갔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의미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성균관대의 입시 경쟁률을 한번 봤다. 뭐 재미로 봤지만 실제로 성균관대 입시 경쟁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이 전형들이 있고 오히려 되게 냉정하게 더 떨어지는 전형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매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작년 올해의 자료 그리고 그 전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자. 자, 오늘 성균관대 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대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